세 번째, 생물의 분류라는 걸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. 자, 여러분들이 분류라는 의미, 용어를 알고 있으면 이것도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, 분류가 뭡니까? 무언가를 특징에 따라 나누는 걸 분류라고 하죠.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 분류에 대해서 되게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. 과학자의 기본.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분류하는 방법을 열심히 공부를 했었거든요. 뭐 여러 가지가 있다.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를 할까? 생물을 공부를 한다고 하면 이 생물은 이빨이 있다, 물에 산다, 뭐 이런 특징들이 있을 거죠. 이런 특징들을 쫙 조사를 한 다음에 이빨이 있는가? 예, 아니요. 그리고 날개가 있는가? 예, 아니요.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분류를 하죠. 아마 선생님 기억에 여러분들은 공룡 가지고 분류를 해봤을 거예요. 여러 공룡들 가지고 분류를 하면서 그 화석 해가지고 만들어낸 공룡 그림 가지고 다리가 땅을 딛고 있는 다리가 2개인가? 네, 아니요. 날고 있는가? 네, 아니요. 뭐 이런 식으로 했을 거야. 자, 이런 분류를 하는 걸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. 생물 분류는 생물의 여러 가지 특징을 기준으로 무리지어 나누는 걸 생물 분류라고 합니다. 초등학교 때 배운 거 그대로 나와. 그런데 나 초등학교 때 배운 거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떡하지? 과학 망했네. 그런 친구들 많은데 사실은 초등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중등과정에서 거기다 살붙여서 다 공부하거든요. 생각이 안 나도 할 수 있어. 뭐 물론 우리 친구들 대부분 그렇지 않니? 나도 그래. 어제 한 내용, 어제 배운 내용 다 까먹어. 근데 초등학교 때 배운 걸 어찌 기억하겠어? 잊고 계셔도 우리 뇌는 여러분이 생각엔 나 하나도 기억이 안 나 하고 생각이 들 수 있어도 우리 뇌는요, 생각보다 훌륭하다. 그래서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있으면 저 어디 한 구석에서 배웠던 게 스물스물 올라와요. 완전 헛공부한 건 아니야.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알아서 나올 거야. 자, 그러면 생물 분류는 어떻게 할까요? 요게 이제 중등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. 생물 분류는 인위 분류와 자연 분류 2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. 분류하는 방법 2가지. 첫 번째, 생물의 쓰임새, 서식지 등과 같이 사람의 편의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을 사람인, 인위 분류, 인위적으로 분류를 합니다. 내가 먹을 수 있나 없나, 식용 가능한가, 약용 가능한가, 이런 식으로 오로지 사람 생각으로 분류를 하죠. 근데 이거는요, 인위분류는 개인차가 있다. 개인차가 좀 있습니다. 식용이냐 아니냐부터도 좀 다르지 않아요? 요거 나라별로도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먹는 음식을 다른 나라에서는 먹지 않아요. 왜? TV에서 그런 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. 되게 막 우리가 봤을 때 어머, 전갈을 먹어. 전갈을 막 먹는 모습이 나와요. 그리고 해외여행을 갔을 때 전갈을 꼬치에 끼워가지고 구워서 파는 경우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. 근데 우리나라는 저걸 왜 먹어? 왜 먹는 거야? 싶은 음식을 먹거든. 자, 그리고 우리나라 요즘에는 그래도 좀 덜한데 우리는 김 되게 많이 먹죠. 미역국 끓여서 되게 많이 먹죠. 이런 해조류를 우리는 되게 많이 먹는데 외국에서는 뭐야 저거 먹는 음식이야? 미끄덩미끄덩 이상한데? 그렇게 생각하기도 해요. 그러면 그 2나라 사람에게 인위분류 식물을 식용과 식용할 수 없는 것으로 분류해 보세요. 그러면 둘이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겠죠. 그래서 이 인위분류는 과학적인 분류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아. 각자 개인별로 다 달라서 그냥 사람의 편의에 맞게 하는 거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고요. 과학에서는 요거 자연 분류를 선택해서 합니다. 자연 분류는 생물의 생김새, 번식 방법, 속구조, 한사리 등 생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을 기준으로 해서 생물을 분류하는 방법을 자연 분류. 정말 척추뼈가 있니 없니 이거 척추뼈가 있다 없다는 그 어느 누구가 분류를 해도 같은 결과 나오겠죠. 보면 알잖아. 그쵸? 척추뼈가 있니 없니 또는 물에서 살고 있는 생물들 중에 얘가 포유류다. 아니면 얘가 어류다. 이런 것들 분류할 때도 딱 보면 여러분들이 배운 거에 따라서 분류가 딱 가능하고 누가 분류를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죠. 그쵸? 이런 식으로
요 자연 분류가 과학적인 분류 방법이다라는 걸 알아두시고요. 여러분들이 뒤에 가서 쭉 배우는 분류는 다 요 자연 분류를 공부하는 거예요.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에 초점 맞추면 되겠구나. 그냥 이런 게 있구나만 알아두시고 자연 분류가 중요하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죠. 자,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고요. 그렇다면 왜 이렇게 열심히 생물을 분류하고 있는 걸까? 궁금하다. 안 궁금하지? 그래도 궁금한 척이라도 하면서 생물 분류하는 목적을 여러분들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.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건 자연 분류하고요. 왜 분류하니? 요게 중요한 거예요. 많이 나오니까 이 부분을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우선 새롭게 발견된 생물의 무리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. 여러분, 요즘에는 지구가 아주 그냥 고생을 하고 있죠. 그래서 사람들을 지구가 거꾸로 공격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사람들이 지구를 너무 많이 괴롭혀가지고 그래서 이상 기온 현상 이나 기상이변 등이 되게 많이 나타나고요. 그리고 바다에서 요즘에 이렇게 물고기 잡는 분들이 잡을 때 이상한 생물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. 원래는 이 위로 올라오면 안 되는 저 바다 밑바닥에 심해저 생물들이 올라오고 있어요. 가끔. 원래는 얘네가 올라오면 안 되는데 뭔가 문제가 생겨서 올라오게 된 거예요. 그러면 이 심해저 생물이 처음 발견이 됐어. 그 어떤 곳에서도 발견된 적이 없던 생물이 딱 나오면 얜 뭐지? 궁금해. 대부분은 이제 발견했을 때 내 이름 붙일래? 그럼 얜 정아야. 근데 못생긴 애한테 붙이긴 좀 그렇겠다.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많이들 이름을 붙이기도 하죠. 그럼 학계에서는 도대체 이 생물 뭐지? 어느 쪽에 해당하는 애지? 얘 뼈가 있네. 척추뼈가 있구나. 그럼 이쪽으로. 요거는 이빨을 가지고 있네. 요렇게. 얘는 요렇게 안에 내장 기관이 이렇게 생겼네.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장 비슷한 무리로 분류를 하는 거야. 얘가 완전 새로운 건 아니고 바다에 사는 이 종류의 친척쯤 되겠구나. 이런 식으로 분류할 때 생물 분류를 하고요. 알고 싶어하는 생물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. 내가 알고 싶은 생물이 하나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고릴라 알고는 있지만 이 고릴라는 어디에 속하는 거지? 이런 거 찾을 때 쉽게 알 수가 있고 생물 사이에 멀고 가까운 관계 어려운 말로 유연관계라고 한다. 우리 어려운 말 있어 보이는 척 하려면 기억해 두는 게 좋겠죠? 유연관계, 멀고 가까운 관계를 알아볼 때 사용을 합니다. 사람이랑 뭐가 제일 가까울까?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침팬지가 가장 우리랑 비슷하죠. 되게 똑똑하잖아, 침팬지가. 그쵸? 어떤 사람 IQ 측정하면 침팬지랑 IQ 비슷하게 나온 사람도 있어요. 되게 똑똑해. 이 침팬지랑 가깝다고 이야기를 하죠. 이런 것들을 분류표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우와 진짜 가깝네. 얘랑 가까운 줄 알았는데 생김새만 같지 안쪽 구조는 전혀 다르구나. 다른 종류구나.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생물을 분류합니다. 솔직히 말할게. 여러분들이 지금 과학 시간에 배우고 나면 일상생활을 하면서 만약 이쪽으로 전공을 선택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이걸 할 일은 거의 없을 거다. 하지만 어떻게 우리는 이 과정을 알고 있어야 하는 교과서에 나오니까 알고 있어야 되겠죠. 그래 문제를 풀 거 아니야.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. 써먹지는 않을 거야 아마도 전공하는 사람 아니라면. 그래도 해야 돼. 생물 분류의 목적. 자, 자연 분류하고 생물 분류의 목적에 포인트 맞춰서 이 부분을 정리하시면 된다는 거. 여러분 아마 교재 보시면 이거보다 되게 많이 내용이 나와 있을 건데 그중에 핵심 포인트 요 두 가지 잡아 주시라고 말씀드릴게요.